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슬입니다. 오늘은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럼 키슬님은 평소에 그냥 술을 참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술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것인지, 영원히 참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끊는 것과 참는 것,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구분은 뭔가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구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의 경험, 그 다음에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험, 또 회복자분들의 다양한 진술을 제가 종합해서 해석하고 정의 내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참는다라는 개념,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 저는 이것을 술을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술을 안 마시는 거 이외에 뭔가를 또 바꿔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음주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생활 양식이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만 양식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느냐가 나 자신의 태도와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술만 끊는 경우, 예를 들어 술 마시기 좋은 환경이나 술 마실 때 많이 했던 행동들이나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술만 끊으면 생활 속에 술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 자체가 끊임없이 술 생각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술을 억지로 참아야 되는 상황에 끊임없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뇌가 술에 지배를 당해서 절간에 들어가도 술 생각이 날판에 내 생활 양식이 술 마시던 때와 하나도 다름없이 그대로라면 당연히 술의 유혹은 점점 더 거세지겠죠. 이것이 바로 술을 참는 생활입니다. 제 경우 제가 술을 아주 마구마구 마셔들 때 제 생활 양식,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불필요한 예능 시청, 적은 운동량과 활동량 같은 것들이 있고, 태도로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일을 뒤로 미룬다든지 경제활동을 정말 최소한으로만 한다든지 사사건건 불평불만하는 태도, 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황 탓, 사람 탓, 사회 탓, 세상 탓을 한다든지, 인지적으로는 뭐 합리화, 자기기만, 정신승리, 흑백 논리,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수치심, 과대망상, 미성숙한 감정처리 등등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우울, 강박, 분노, 식이장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즉 나 자신이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꾸지 않고 나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즉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인 이상 어찌저찌 술을 끊는다고 해도 그것은 술을 진정으로 끊는 게 아니라 술만 어거지로 참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술의 유혹에도 정말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에 따른 좌절감과 상실감 같은 것도 금방 자라나게 되죠. 아마 술을 끊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더라 라는 이야기나 댓글들은 이런 이유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술을 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참는 것과는 반대로 단순히 술만 끊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 마시게 되었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 즉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겠죠. 부정적인 사고, 중독된 사고, 왜곡된 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바로잡고 가다듬기 위해서 마인드풀니스, 명상, 심호흡 같은 것들, 그런 기법들을 내 삶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술 마실 때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노력, 물리적으로는 도파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나 TV 시청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한다든지, 매체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대신 운동, 그리고 활동을 늘려주는 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을 때 비로소 술은 참는 게 아니라 끊는 것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술을 끊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키슬님은 그래서 술을 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중 하나이기만 하지 않고요. 대체로는 끊고 있지만 여전히 참는 날도 많아요 라고 말이죠. 예전에 술 마실 때에 비해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많이 개선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의 성장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아직 바꿔나가야 될 태도나 생활 양식이 정말 많고요. 여전히 자극에 많이 휘둘리고 자극이 오면 술 생각이 나고 그걸 여전히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실까? 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내가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책을 읽거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그 시간을 무사히 잘 보냅니다. 그동안 숱하게 단주에 실패하신 분들, 그리고 단주를 시작조차 하기 어려우신 분들, 꼭 술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께 진정 술을 끊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